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충훈TV의 이충훈입니다. 전세, 매매,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입장에서 현명한 판단은 무엇일지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실게요. 먼저 시작하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서울, 경기도 아파트 매매와 전세에 대해서 현재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세대 주택, 즉 신축 빌라의 어떤 시장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영상은요, 총 5편의 시리즈로 제가 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시장의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파리 대책 1년이 좀 넘게 지났습니다. 2018년 7월 기준으로요, 경기도 내 전세가가 4% 내려잡혔지만 거래량은 4만 930건으로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투기 차단과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마련한 파리 대책은 경기도 내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는 안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급감하는 시장의 침체가 생겼습니다. 7월 말 기준으로 아파트 서울, 이번엔 서울이고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99.3포인트에서 105.6%로 올랐습니다. KB 시세에 따르면 2018년 7월 마지막 주 기준으로요, 전주 대비 강북, 성북, 마포, 관악은 0.05포인트, 동대문, 도봉은 0.04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최근 넉 달간의 하향세를 이어왔는데 7월부터요, 매매가가 급격하게 좀 오르기 시작하면서 전세까지 동시에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 25개구 최근 1년간 평당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무려 17%로 달하고 있습니다. 파리 대책 1년이 지난 이후 서울과 지방 간의 시장의 양분화 현상은 더욱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세대 주택 경우도요, 전년보다 거래량이 30% 정도 떨어졌고요. 신축 빌라를 현장을 돌아보면 이 시장에서 제가 느끼는 체감은요, 한 50% 정도 거래량이 급감하는 모습입니다. 수요가 없으니 가격 오름은 좀 크지는 않고요. 오히려 현장에서는 분양 속도가 좀 늦어지니까 가격을 할인해서라도 팔고자 하는 현장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부동산에 대한 경기 아니면 건축에 대한 경기가 좀 안 좋기 때문에 건축주들이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서 내년에 다세대 공급 물량은 올해보다는 좀 떨어질 전망입니다. 자, 그럼 전세와 매매, 도대체 어떤 것이 현명한 판단일까요? 여러분에게는 전세와 매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째, 전세와 매매 일반적인 관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내 집 마련을 꼭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가구는 10가구 중에 8가구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5월 서울시가 발표한 2017년 서울시 주거실태 조사에 따르면 내 집 마련을 꼭 하겠다고 생각하는 가구는 전체의 76.8%이고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82.8%입니다. 내 집 마련에 대한 애착은 아직도 강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때문에 아니면 전세를 선택하더라도 나중에 매매로 가겠다는 것이 일반적인 심리입니다. 결국은 전세는 우리가 생각하는 종착역이 아니라 간역인 것이죠. 전세와 매매, 어떤 관점이 좀 다를까요? 부동산 속담 중에 여기 보시면 전셋집은 생활하기 편한 곳에 없고 매매는 값이 오르는 곳에 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세와 매매에 대한 다른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전세는 거주가 편한 곳으로 하면 됩니다. 매매는 투자의 개념까지 가져가야 되는 것인데요. 매매로 최소한 저는 떨어지지만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은 여러분들의 가족의 행복을 책임질 정말 커다란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대부분의 분들이 평생 모은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혼부부나 처음 내 집 마련하는 분들에게는 또한 경험도 없고 자금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집을 사야 된다는 것이 정말 엄청 커다란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자, 집을 산다는 것의 어떤 매매에 대한 두 가지 목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산다, 즉 매매한다는 것은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 가족이 행복하게 살 만한 보금자리를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즉 거주로서의 개념입니다. 두 번째는요, 팔았을 때 조금이라도 수익이 나는
투자의 목적인데요. 둘 다 가져가는 것이 사실상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내 집 마련 이유는 주거 안정의 목적이 91.8%, 자산 증식의 수단이 6.7%입니다. 약 92% 분들이 내 집 마련의 목적이 거주이고요. 약 7% 분들이 투자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는 어떤 통계치입니다. 자, 매매가 종착역인데 두 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왜 우리는 전세에 살까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매매가 종착역인데 왜 우리는 전세에 살까요? 처음 내 집 마련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매매가 우리의 목적지임을 알고 있어도 매매에 대한 리스크와 부담감이 사실상 많게 됩니다. 모르고 두렵고 막막하고 누구 하나 알려주지 않고 게다가 우리가 속 시원하게 믿고 맡길 사람이 없어서입니다. 게다가 우리 자금 또한 우리가 내 집 마련하는 가장 어려운 장벽이기도 합니다. 요새같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있는 시기에는 매매에 대한 상실감은 우리의 내 집 마련의 의지마저 꺾어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까운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주택을 고려한 어떤 가까운 곳부터 또는 친인척이 살고 있는 곳부터 전세를 구하게 되는 실정입니다. 자, 핵심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에 3가지 정도의 핵심이 있는데요. 전세는 우리가 가야 될 길에 종착역이 아니라 간역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나오죠. 중요한 거, 그러니까 중요점, 여러분 입장에서 중요한 점과 그거를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람마다 매매나 전세에 대해서 선택지가 달라진다는 점을 우리는 서로의 입장에 따라서 존중해주고 또 본인 입장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점이고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내 집 마련에 대한 목적이 이제 너무 우리나라가 1970년대 지나면서 아파트라는 게 이제 투자의 대상, 투기 대상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 이제 앞으로의 시기에서는 어떤 투자보다는 이제 거주의 목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이 제가 오늘 드릴 핵심 정리의 3가지입니다. 자, 그럼 저 의견을 말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 가족에 한 집만은 저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상관없이 집에 대한 본래의 가치, 즉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공간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내 집 마련 한 채씩은 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 추천 영상은